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잠입니다. 오늘 3월 27일 월요일 오후 10시 25분 정도인데, 제가 좀 늦게 귀가를 해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5가지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볼 거고, 소나텍이 오늘 10%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고, 시외에서도 흐름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라 이렇게 5가지 종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코스피 오늘 0.2%대 약보합 좀 소폭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하락은 했지만 이 112일선을 아랫꼬리로 계속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 보면 분봉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에 들어 올렸다가 쭉 누르고 올려주면서 박스권으로 마무리되는 모습.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 추세가 제가 지금 수렴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런 그림으로 움직일지 그러면 내려온 다음에 이 정도 구간까지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지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러한 추세가 이런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추세가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박스권 여기가 만약에 저점을 올려주는 자리라면 이런 박스권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들을 하나씩 건드리면서 올라갈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밀렸었는데 코스닥도 이렇게 아랫꼬리로 448일선을 방어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밀렸지만 다시 회복해주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448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보면 이제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인 요 정도 작년 초 그리고 5월 하락 나오기 전 지지 라인 그리고 8월 달에 상승했을 때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833선 요 정도 되죠. 이 정도 구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면 먼저 KC부터 볼게요. KC 같은 경우에 오늘 지수랑 비슷하게 밀렸다가 소폭 말아 올려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분봉상으로는 약간 이동평균선 정배열의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일봉상 오늘 0.1%대 약간 약보합권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고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이 224일선과 448일선이 모여있는 256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왔었을 때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도 있었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448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거나 좀 더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분할로 진입하시고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를 이탈하면 당연히 잘라야겠죠. 왜냐면 내려오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렸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매매하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 큰 추세로 보면 뭐 이 고점대 거래량 없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구간 지금 박스권 매집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500원에서 3,500원이라고 하면 어림잡아 중간 정도를 보면 한 2,500원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면 세력 평단이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매집을 했다면 2,400~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세력의 평단에서 두세 배만 올라도 5,000원, 6,000원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저평가 구간이 맞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바닥권에서 매집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바닥권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거의 다 뺏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1,500원을 지금 바닥으로 지금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 이탈하지 않았고, 지금 224일선 위에서 오늘도 장 초중반에 좀 밀리는 듯 했는데, 다시 다 말아 올려주면서 분봉상 내려왔다가 말아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도 그러면 이 224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내려온다. 추세 하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도 지금 올해 안에는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치에서 진짜 넓게 보신다. 1,500원대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아마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이때 1980원 정도에 진입을 해서 가지고 있고, 내려오면 저는 이 구간에서만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비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지니틱스.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이제 지수에 비해서 지수 대비 조금 하락이 강하게 나왔는데, 보시면 크지 않지만 올릴 때, 올릴 때, 내릴 때, 올릴 때, 내릴 때 거래량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올릴 때는 거래량이 뭐 100만 주, 300, 200만 이렇게 떠지는데, 빠질 때는 그렇게 크지 않죠. 채 100만 주가 되지 않는 거래량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깨지 않고 112일선만 지켜준다면 여기서 위로 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아마 한 번 더 이 224일선이나 448일선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모비스나 KC처럼 비슷하게 이 정도 구간 1차로 진입하시고 추세 하단 2차 정도 진입하시고,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왜냐면 이탈한다. 그럼 다시 이 바닥을 확인하러 쌍바닥의 모습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세 하단 올라가는 무상향 추세,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이게 좀 일단 관건이겠죠. 지금 일단 112일선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손절 라인 짧은 매매 타점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로 강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노텍 좀 보면, 세노텍 오늘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오늘 위로 10%,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종가가 고가죠. 그래서 분봉상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갭으로 떴다가 밀렸지만 이 구간을 아랫꼬리로 지켜주면서 돌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서 지금 시외에서도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시외에서 거래량도 꽤 많이 터진 모습이 40만 주가 터졌죠. 그러면 내일 이 세노텍 같은 경우에 이 시외 흐름을 반영을 한다면 시외 40만 주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전까지 뭐 3만 주, 2만 주 이러다가 많이 터져도 2만 주, 3만 주였는데 갑자기 40만 주가 터졌죠. 보시면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 갭상승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윗꼬리 캔들이 이미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갭으로 떴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회복해주는 시가를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단타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노텍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보더라도 지금 들어 올리고 눌러서 조정 주면서 하락 매집하고 들어 올리면서 공격 매집하고 박스권, 그리고 이 구간
흔들어주면서 지금 매집하면서 개미들 물량 계속 뺏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거래량 터쳐주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가 나오고 있죠. 이 수렴이 뭐 사실 50대 50이죠. 수렴하다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위치는 가성비가 괜찮죠.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받으면 되고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뚫었을 때 잡으시면 되겠죠. 뚫고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는지 뚫고 눌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렴하고 방향을 이 차트가 위로 정한다. 그러면 추세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세너텍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세너텍도 못해도 이 정도 고점 2,800원 라인은 넘어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적어도 3,000원, 3,600원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수렴해서 방향을 위로 튼다. 그럼 추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너텍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윗꼬리 저항이 있었고 이때도 몸통 캔들로 올라가지 못했고 지지가 있었고 저항, 지지 올라가고 내려오기 전에 지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2,000원, 70원 손절 라인으로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가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엠브레인 보면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한번 밥그릇 차트를 만드나 했더니 한 번 더 파고 내려갔죠. 파고 내려가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려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추세,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추세, 이 추세에서 지금 추세를 깨지 않고 있죠. 오늘도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3%대까지 밀렸지만 다시 다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분봉으로 보면 밀렸지만 방어해주고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 올라가주는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름대랑도 이제 다 가까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방향을 튼다. 그러면 448일선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 112일선 지켜주는지 추세가 겹치는 구간이죠. 추세가 겹치는 구간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만약에 위로 간다. 이런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엠브레인 여러분들이 이 엠브레인도 지금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을 좀 보면 나스닥이 지금 크지 않지만 0.2%뭐 이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S&P 500 선물도 0.6%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금 도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이슈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다. 이러면서 퍼스트 시티즌스가 인수하는 SVB 자산 규모는 720억 달러, 약 93조 6천억으로 약 165억 달러, 21조 4천억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금융권에 안정적인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은행의 공포가 진정되면서 주식 선물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뭐 금융위기 여전, 금융권 우려 여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인수했지만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여전히 시장에는 은행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인수자에게 넘기는 것은 좋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지역 은행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다른 폭풍이 오기 전에 작은 고요함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인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모습이죠. 도이치방크도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뭐 치솟았고 이러면서 어떻게 계속 은행권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결국에는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수나 시장 흐름에 있어서 큰 이슈 어떤 테마적으로 테마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큰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이죠. 시장의 방향성이자 투자 심리의 방향이죠. 상승, 하락의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좌지우지할 이 큰 이슈나 테마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